영상도 안 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네. 자, 불이람 이눈스님에게 라고 하는 시부터. 자, 이제 실전학습 파트로 넘어갔고요. 주요 작품들 위주로, 설명이 필요한 작품들 위주로 쭉쭉 이어나갈 텐데, 나 작품부터 먼저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페이지 301페이지를 여시면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 보기의 얘기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갑니다. 나는 기승전결의 구성을 따른 오원절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원절구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익숙한 단어이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 스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원이라고 하는 건 한 행당 글자의 개수를 말한다. 맞지? 절구라고 하는 건 네 줄짜리를 말한다. 그럼 네 줄짜리니까 구성이 뭐가 된다? 기승전결이 된다. 그래요. 구조 분석을 더 들어가고 있네. 그 다음 얘기. 먼저 기구는 그러면 각각의 행마다의 주제의식을 다 드러내. 완전히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 작품을 분석해주고 앉았지? 보기가, 그지? 따라갑시다. 기구는 흰 구름 속에 묻혀있는 깊은 산 속의 절에 주목하고 있으며 승구에서는 흰 구름을 쓸지 않는 스님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아니, 뭐 내용을 다 얘기해주고 있네. 본문이랑 좀 같이 볼까요? 자, 절집이 흰 구름 속에 묻혀있기에 흰 구름을 스님은 쓸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죠. 잠깐만, 절집이 우리의 주요 공간이야. 근데 어디 있어? 흰 구름 속에 있대요. 야, 절이 흰 구름 속에 있으면, 흰 구름 속에 묻혀 있으면 정말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이 장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속세와의 거리감, 혹은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절감 같은 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쉽게 닿을 수 있는 공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스님은 흰 구름을 쓸지도 않고 있어. 스님은 이 흰 구름을 쓰기. 왜 안 쓸어내는데? 그 상태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지속하고 싶은 거지. 두 번째, 혹은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겠지. 좋아요. 승구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흰 구름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흔히 속세의 번뇌와 잡념을 상징하기도 한다. 잠깐만. 지금 이 녀석의 의미를 중복해서 보자는 얘기네. 중위법적으로 보자는 얘기네. 자, 다시 흰 구름은 기본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 속세와의 단절감,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속세의 번뇌와 잡념을 상징하기도 해. 그래서 스님이 구름을 쓸지도 않는 상황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야. 구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일 테니까. 됐죠? 전구에서 손님이 올 때까지 절의 문이 계속 닫혀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문이 닫혀있는 동안 스님이 절 안에서 무엇을 했을지 상상해야 돼. 자, 전구에서는 문이 닫힘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집중해야 되고 이 안에서 뭘 했을까? 야,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테크노 댄스를 좋겠니? 뭘 했겠니? 안에서 속세에서의 번뇌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어떤 상태에 집중하는, 그렇지? 수양의 모습을 보였겠죠? 참고로 본문에서는 이걸 손님이 와서야 비로소 문이 열리니라는 표현으로 나타냈어요.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보기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 결구에서는 송화꽃 벌써 세웠다라는 것은 어느새 봄이 끝났음을 드러낸다. 마지막에 어느새 꽃이 라는 건 봄이 끝났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작품 전구와 결구의 정도를 판단해야 되고 결국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작품 전체가 서경 묘사에 초점을 맞추겠는데, 그치? 작품 전체의 내용 키워드야 서경이야. 참고로 서경이랑 짝을 이루는 게 뭐지? 서정이잖아. 선경후정도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자, 정경을 묘사한 데 집중했어. 근데 정경 묘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였다는 거야? 서정이 더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속에 숨어있는 서정을 찾을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문장이었던 거지. 그럼 잠깐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구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자, 절집이 있고 흰 구름 속에 있어. 속세와의 완전 단절된 공간. 손님이 오기 전까지 문을 열 필요조차 없는 공간. 근데 그 공간에서 문을 딱 열고 나니까 어느샌가 봄은 다 끝나 있어. 완전히 그 공간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겠지.
우리가 가끔 재밌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어느새 눈 딱 떠보면은 다음날 돼 있고. 선생님이 가르친 친구는 아닌데 우리 한부원장님이 가르쳤던 지난번 예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연대치대를 갔다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신 기간이 되고 그렇게 내신에 올인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수시. 이 친구의 몰입도가 딱 이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밤에 이제 학원 다 끝나고 학교 갔다가 학원 다 끝나고 나서 숙제한다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앉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대. 그래서 공부를 딱 시작해서 와 하고 나면 어느샌가 빛이 비쳐서 밖을 보면 아침이래. 그래서 학교를 다시 간대. 무슨 얘기냐면 안 잤다는 얘기야. 공부에 몰입을 그렇게 하는 친구. 오케이? 어머님이 걱정을 하시더래. 애가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는데 참고로 야 이제 선생님이 부러운 건 그 정도의 몰입도를 아직 그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게 가끔 오긴 오잖아, 얘들아. 어떤 거에 몰입해서 정말로 몰입하는 경우 해본 적 있잖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들. 오케이? 그런 것이 대상이 공부가 될 수 있었던 그 친구도 되게 멋지다 생각은 들고 근데 건강한 생각해야 돼. 그거 나중에 건강 베린다 진짜로 나중에. 뭐 아무튼 자,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럼 몰입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다만큼 그 대상과 하나됨을 느꼈다는 얘기일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자연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니까. 왜냐면 속세와의 거리감은 이퀄 자연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키워드 무라 일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로군.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는 작품이지. 어려울 작품도 아니고 긴 작품도 아닙니다. 맞죠? 선지도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번 시인이 주목한 절은 스님이 밖에 거의 나오지 않고 수양에 매진하며 지내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구나. 그치, 수양에 매진한다. 두 번째, 절이 흰 구름 속에 묻혀있는 상황은 블라블라블라 속세와의 거리가 멀다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닌가. 세 번째, 스님이 흰 구름을 따로 쓸지도 않는 상황은 스님이 속세의 번뇌와 잡념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거 문제없지. 설명했던 그대로. 네 번째, 문이 열리는 것은 스님이 온 골짜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기회는 맞지. 오케이, 기회로 단절된 공간에서 지내던 스님이 시비로 가득 찬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잠깐만. 시비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시비가 무슨 뜻이야? 속세 옳고 그름이란 뜻이야? 시비란 말은 시비를 따진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 시비 나오면 보통 뭐라고 외웠었나? 살인문, 시비를 열지 마라, 찾아올리 위익이 있으랴. 이런 식의 구절도 보이지? 그거랑 분명히 다른 단어야. 아무튼 시비로 가득 찬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단절돼 있었는데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감각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 마지막 5번. 송화꽃 벌써 쇠었네 라는 말은 구절은 스님이 절에 있는 동안 봄이라는 계절이 지나가 버렸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도를 찾고 수양하는 시간이 오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구나. 수양이라는 키워드로 작품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연과의 동화의 정서를 그리는 작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수양으로 인한 물화일체 상태의 어떤 경지를 말하는 작품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따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속세적 느낌과는 완전히 먼 어떤 탈속적 은둔. 그거 좋게. 내가 말했는데 괜찮은 말인데? 잠깐만. 탈속적 은둔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간만에 마음에 드는 단어가 나왔네. 자, 그렇고요. 다음 구절 가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6번 문제에도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보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시적 화자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떤 특징들을 지니는지 확인하라는 문제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이 보기는 읽지 않고 그냥 작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봅시다. 다작품. 둘 다 시조 작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기는 거야. 고민할 것도 없어. 첫 번째 작품은 자, 작가가 누구예요? 제너머라는 작품이고요. 정철이죠. 우리 철이 형 올해에도 한 건 할 거야, 그지? 수능 특강에 관서별곡 때문에 관동별곡 고민했었고 지금 봐봐. 철이 형은 보기로도 등장했고 지금 여기선 작품으로도 등장했고 참고로 저 뒤에 그러니까 시조 작가죠.
수능 완성에서는 관동별곡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그 얘기 했었나? 관동별곡이 지금 거의 5년 주기로 나오고 있다고? 2010년 기출이야, 관동별곡. 2015년에도 기출이었어. 2020에도 기출이었어. 20인가 21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야이씨. 왜 하필이면 우리가 25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5년째 5주기를 맞춰놓고 하겠니? 그런 건 아니구나. 우연히 겹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인 건 매우 맞다. 선생님이 지금 좀 이따가 너희 작년에 우리 정시반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그 설명회 자료를 만드는 김에 그동안 기출들을 싹싹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따져보니까 그러네? 하면서 또 관동별곡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자, 최어량의 작품은 무조건 머릿속에 잘 챙겨 넣으시면 됩니다. 고민할 건 없어요. 갑시다. 제너머 성권농 집에 수릭단 말 어제 듣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너머, 제가 무슨 뜻이야? 언덕, 조그만 산. 오케이? 동네에 있는 해발 100m짜리 산 그런 거 있잖아. 제너머 어디에? 성권농이라고 했는데 이때 권농이라고 하는 건 직책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이 성씨고 권농이란 직책. 오케이? 그래서 성권농의 집에 술이 익었단 말을 어제 들었어.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는 뭐예요? 술이니까 우리는 그냥 술 마시는 이야기라고 하지 않잖아. 이런 작품은 우리가 무슨 정서가 드러났다고 불러? 풍류의 정서가 드러났다고 예쁘게 포장해드리면 되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데? 누운 소 발로 박차 얹혀 놓아 지들 타고. 자, 누운 소가 있어서 소가 누워 있었다고? 근데 순서대로 하자. 발로 박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동물학대요 이러시면 곤란해. 지금 이 사람의 이 화자의 마음을 잘 봐. 와씨 그 집에 술 다 익었대. 이거를 뭐 혹시 게임 좋아하는 친구의 버전으로 바꾸면 와 걔네 집에 플스 샀대. 같은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아니면 걔네 집에 최신형 4090 컴퓨터를 갖다 놨대. 와씨 해봐야지. 오케이? 빨리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소한테 얘야 빨리 가야 돼 하면서 통통통 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얹힐 놓은 건 뭐 한 거지? 얹혀 놓는 건 뭐 하는 거야? 아니 소를 그냥 타고 가면 맥이잖아. 그러니까 위에다가 안장 같은 걸 올려놓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얹힐을 놓고 그다음에 지지를 타고는 꾹 눌러 타고야. 그러니까 그냥 타고 오다다다 가는 게 아니라 야 가자 하면서 뭔가 각 잡는 그런 느낌 보여주는 겁니다. 얹히노와 지지를 타고, 지지는 뭐 타고? 눌러 타고. 눌러 타고는 근데 어떤 느낌인 거야?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야. 빨리 가자 이러면서.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걸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지체와 어떤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서두르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빨리 가서 술 마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빠르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야라고 부르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청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출발을 하고 나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없어. 그냥 출발과 동시에 도착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던 걸까? 시에서도 그런 감각이 느껴지지. 이미 도착이야. 아이야. 그러면서 네 건농 계시냐? 네 건농은 누구야? 너네 집에 살고 있는 건농이는 성건농이겠지. 오케이? 이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이 아이는 누구야? 그러면 성건농네 집에 하인 아이를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시냐? 정좌수 왔다고 하여라. 이때 정좌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좌수는 역시 똑같이 직책명이고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그런 감각을 표현한 작품이고 놀러 가는 건 언제나 그쵸? 즐거운 일이잖아.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쵸?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정리해봐라고 하면 어떤 풍류와 해악 그리고 하나 더 설렘 정도의 키워드 집어넣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 작품이었고요. 자, 세 번째 작품은 은근한 슬픔이 좀 묻어있는 그런 작품이죠. 서방님 병 들어주고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일단은 얘들아, 이 작품의 갈래가 뭐입니까? 그냥 시조라고 말하지 말고 사설시조지. 사설시조의 키워드들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설 시조는 기본적으로 정의는 뭐야? 시조에서 2개 이상의 장이 길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의 시조를 보고 사설 시조라고 불러. 그리고 사설 시조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뭔데? 풍자와 해학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도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특히 이 해학이라는 키워드를 집중해서 보면 슬픈 상황에서조차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웃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거든. 이 작품도 마찬가지 그런 감각이에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서방님을 병들어 두고 쓸 것이 없대. 벌써 벌써 아프잖아. 서방님이 병이 들었어. 아파 지금. 투병 중이야.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쓸 것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집에 지금 뭔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겠지. 아니 돈 벌어. 조선시대야 얘들아. 돈은 남자들이 벌어오는 시대였단 말이야. 여자들이 어디서 돈 벌어와. 기녀가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돈 벌 수단이 없으니까 쓸 것이 없어서 종루 저자 다리파라라고 했었지. 자, 종루는 종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자라고 하는 건 어디? 시장거리. 여러분들 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커다란 대로 종로 5가 종로 6가 하는 그 길 있죠? 그 길이 옛날에는 시장통 대로였다. 알고 있죠? 종로 저작거리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는데 다리를 팔았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는 설마 자기 자리를 잘라서 팔진 않았겠지. 다리를 팔았다는 얘기는 머리카락을 말하는 건데 가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사람이 무슨 돈이 많아서 자기를 치장하는 가채를 사고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선생님 생각은 그래. 자기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라는 걸 기억하자. 머리 자르는 건 보통 각오로 기분이 안 좋아. 헤어 좀 다시 해야겠어. 미용실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오케이? 자, 자신의 남편을 위해 지금 자신의 몸까지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참고로 옛날에는 이 머리카락이 돈이 크게 됐다고 했던 거 알고 있죠? 조선시대 언제였나? 중기쯤이었나? 아마 후기 쪽이었을 거야. 그 왕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 되게 유명하잖아. 이 당대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 가채가 인기를 끄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가채가 뭔지는 알지?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머리 주변에 삐용삐용 해서 머리 한 겹 더 있고 두 겹 더 있고, 그래서 막 중전 마마나 대왕 대비 마마 같은 분들은 머리 뒤가 이만큼씩 있잖아. 그게 지위와 어떤 위험 같은 걸 상징하는 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랄까 어떤 가진 것, 능력에 어떤 쌓인 것처럼 걸로 삼으면서 너도 나도 가채를 많이 하고 다녔고, 참고로 가채가 언제 끊겼냐면 가채를 하도 무겁게 해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사고가 벌어졌어. 목이 무거워가지고 꺽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만해. 저지시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추세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가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머리카락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쉽게 구하고 싶다고 구해지는 것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가격이 비쌌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파는 거지. 옛날에는 피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뭐 했냐면 배사구, 감사구, 유자사구, 성류 샀다. 자, 전형적인 특징이죠. 구매한 과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열거와 과장. 그냥 과일을 샀다라고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열거의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해악성을 불러일으키는 게 시조 작품 관례들의 특징인 건 알고 있을 거야. 성류까지 샀습니다. 근데 아차 잊었구나. 오화당을 잊어버렸구나. 근데 다 사놓고 오화당을 잊어버렸대. 오화당은 색사탕이야. 색깔 날 들어있는 사탕.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며주는 거지. 아마 필수적인 건 아닐걸?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려고 이렇게 갑자기 과일을 사고 있는 걸까? 뒷줄을 보시면 수박에 술 꽂아놓고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지금 이 수박까지 확인해 보면 그 수박에다가 술을 꽂았다고 되어 있는데, 술은 숟가락을 말합니다. 오케이? 한술 떠 할 때 그 술 플러스 가락이면 술가락이 숟가락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수박 화채 만드는 거야, 이거. 맛있겠다. 그지? 요즘에 화채는 수박에다가 사이다나 우유 같은 거 좀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수박 화채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뭐 집어넣어? 지금도 쓰는 방법. 그 건빵 같은 데 보면 들어가는 별사탕 있지. 그거 가루 내서 넣거나 그냥 그대로 넣어봐. 겁내 맛있어. 중간중간에 그런 게 들어가주면 기깔나지 또. 그러니까 옛날에도 같은 방법이었었던 거야. 저런 사탕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맛있는데 하면서 아씨 왜 그걸 까먹었지 하면서 한숨 짓고 있대요. 그럼 이제 얘들아 지금 이거는 아이쿠 사과를 과일을 미쳤나봐. 사탕을 빼먹었네 그 얘긴데 이 얘기가 그게 핵심이야? 아니야. 이 작품의 진짜 중심에는 병든 남편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근데 그거를 뭘로 풀어냈어? 웃음으로 풀어냈지. 아, 왜 다 완성해놓고 그걸 빼먹냐? 그쵸?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정리해보자면 뭐랄까 병이 든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뭘로? 웃음으로 풀어낸 사설시죠.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기 남편도 앞에 꼭 병든이란 말을 붙여서 써주세요. 병든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쵸? 자, 사설시조다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됐죠? 여기까지 얘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뜬금 있을 수 있어. 지금 이 두 작품에 공통점이 하나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일부러 안 했던 저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 여기선 얘기를 하고 여기선 얘기를 안 했어. 뭐가 혹시 보이냐? 저 두 작품을 왜 연결할 수 있을까? 응? 공통점이야. 잠깐만. 열거도 여기서 찾을 수는 있는데 이 열거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 왜냐면 사설시조에서는 당연하게 한 마디 두 마디로도 해결될 수 있는 걸 굳이 늘어놓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작문의 길이를 길게 빼버리지. 그게 사설시조의 특징이라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공통점. 이 작품과 이 작품에 숨어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한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과감한 생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관동별곡에서 우리가 부임의 여정을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그치? 처음 듣나?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과감하게 생략하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서도 어떤 장면이 생략했다고 미리 말씀드렸냐면 요 장면 있죠. 요 사이. 소를 탔는데 갑자기 아이야 그래요. 그럼 뭐야? 가는 과정이 생략된 거야. 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성권동네 집에 빨리 놀러 가고 싶은 화자의 그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했잖아. 됐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뭐가 빠진 거냐면 아니 과일 사고 오화당까지 다 사놓고 수박 갑자기 꽂아놓고 한탄하고 있어. 뭘 빼버린 거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굳이 또 따져볼까? 집에 돌아오는 과정도 생각해버렸는데요. 그지 않니? 중간에 필요 없다기라기보다는 작품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 작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과감한 생략과 압축적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한 특징에 보인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두 작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용 분석만 정확하게 하면 딱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시다.